그래서 이제 이태구 씨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이제 자기 5대가 진주 목사를 해서 뭐 진주댁이라고 했다고 해요. 4대째 살았다 그러니까 한 150에서 180년 정도 된. 왜냐면 침옥이라 해서 그 건물 썼던 부재가 튼튼하고 반드시 다듬어져 있고 이런 거 볼 때 그 정도 됐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연못 봤죠? 아, 예, 연못, 연이 있겠죠. 연꽃.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요거는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적어봤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영남지방, 호남지방, 영서지방 네, 하잖아요. 네. 영남지방이라 할 때 영자는 문경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 문경세제는 곧 조령이거든요. 조령? 새도 넘는다는 아. 조령. 그 다음에 이 호남 할 때 저기 호소자는 금강 미호천을 얘기하는 거래요. 금강. 그래서 호남, 호소. 그러니까 호소는 지금의 충청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영동할 때는 대관령이고요. 영서는 그러니까 강원도 저 강릉 쪽이냐 원주 쪽이냐. 원주. 네. 그리고 관동 그러면 원산, 함흥. 관서는 평양, 관북은 한북.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고을을 보면 끝에가 이렇게 진짜로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군사들이 진을 쳤던 곳은 뭐 부산진, 진해 뭐 이런 네. 식으로 쓰고요. 뭐 또 이거는 물하고 관계 있는 노량진 할 때 나루진, 진짜. 예, 물가포, 뭐 포항, 목포, 뭐, 목포. 예, 그다음에 산이 있으면? 뭐 울산, 부산, 네. 고을 큰 고을에는 주, 그다음에 평평한 곳 수원, 원. 아. 예, 뭐 평양, 뭐 한양 할 때 이런 건 평평한 지역을 이름 딸 때는 이렇게 땄다 그래요. 그 과거 시험을 보러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올라왔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호남 사람들보다는 영남 사람들이 물론 인구도 많았지만 많은 과거 출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동이 하잖아요. 이 문둥이 자식 할 때 문둥이 그럴 문자에 글을 많이 아이 동자에 읽었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 많이 했다. 그래서 문둥이. 이제 과거를 시험 보러 오는데 영남 저 지방 사람들이 한양까지 올 때 세 가지 길이 있대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추풍령, 두 번째는 문경, 세 번째는 중령이 있대요. 근데 어느 길을 많이 이용했을까요? 추풍령을 넘으니까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더라 과거에. 그러니까 어감이 안 좋아서 그 곡에 넘으면 과거 시험 안 된다. 그리고 중령을 이제 단양 쪽에 중령을 넘었더니 과거 시험이 계속 쭉쭉 떨어지는 거야. 계속 올해도 떨어지고 내년에 떨어지고 쭉 떨어진다. 그래서 이 조령을 넘었더니 과거 시험을 많이 합격하더라. 그래서 문경세제라는 말이 붙었대요. 문경은 들을 문자거든요. 경자는 경사스러울 경자예요. 경사스러운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문경. 이 새가 새로운 새자가 아니라 새조자예요. 새 고개다. 그래서 새 고개는 요거 한글 풀어놓은 거고요. 요 문경은 한자로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다라고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합격했고요. 이제 아까 이거 낙생역 얘기했죠. 네. 여기가 옛날에 낙생역. 그러니까 낙생역은 우리 한양에서부터 부산 동래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대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했고. 근데 그 길을 다시 좀 잇고자 경기도 구간을 지금 만들어 놨다. 그래서 1길, 2길 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2길이에요. 1길은 아까 달래내곡에서부터 황교박물관까지 1길, 황교박물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길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게 3길이 있는데 저는 길을 가보지 않아봤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남대로 영남대. 그래서 이게 도시가 크려면은 교통이 발전해야 된다거든요. 그래서 우선 예전 같으면은 말을 이용했다. 사람들이 보부상처럼 이제 길을 만들어서 걸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철도나 고속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철도가 발달되니까 경부선이 수원 쪽으로 가니까 수원 천안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또 성남 이쪽이 이렇게 또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성남이 교통의 굉장히 교통 중심지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교통이 좋은 곳이 다시 말하자면 잘 살기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발전을 곳이다라고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낙생이라는 말도 이게 낙생이 이게 영락장생 지지라고 그래서 살기에 아주 즐겁고 네. 오래 살 수 있는 곳이다라고 그래서 하나씩 딴 거라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설도 있어요. 예전에 낙성시장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한 한양이 떨어질 낙자. 그러니까 남한 한양 병자로운 때 떨어졌대. 임금이 결국 항고하게 됐다. 그래서 낙성이라는 말에서 유래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낙생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낙생고등학교가 있죠. 요거는 그래서 아까 읽어봤죠. 아천 요거도 봤죠. 제가 사진만 갖고 왔어요. 네. 요거는 이제 평상시에 가면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 초가집 앞에 예. 이렇게 해설사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원 주변에도 해설사와 같이 하세요라고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해설을 못하기 때문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아천부원군이 공신이 됐잖아요. 공신이 되면은 이걸 받아요. 사패지를. 되지. 자, 요 사자는 줄사예요. 네. 그러니까 땅을 줬다는 거예요.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8만 7천 평을 뭐 받았다고 하니까요. 엄청 큰 땅을 받고. 그래서 요를 쓰고 살아왔던 것이죠. 돌마가 갑자기 돌자. 그래서 돌마. 그래서 돌마라는 말이 이제 돌마면이 됐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바로 위에 붙어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돌마각이라고 하는 뭐 이게 시가 하나 있길래 제가 찍어서. 아, 여기 위에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 구에 가면은 순회정이 있어요. 순회정. 아까 예. 안 보인다고 네네네. 물어보는. 순회정 있다가 가까우니까 이거는 한번 가보죠. 순회정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부시가 있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현판에 하나 있어요. 근데 네. 이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여기를 이제 분당 개발하면서 만들어서 기부 체납한 거거든요. 성남시에. 예. 근데 여기는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지웠더라고요. 아까 그 돌마각은 왜 지웠는지 모르겠어요. 아, 뭐 이거 아마 이것도 지워야 되는 건지. 여기는 지금 여기도 지웠네요. 제가 찍을 때만 있었는데 지금 지웠네요. 아마 이분의 공이 아니다라고 봐서 그런가 봐요.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순회정에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창덕궁에. 창덕궁에 안에 가면 후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후원 안에 가면 애련정이 있어요. 아. 그 애련정이 이렇게 있거든요. 꽃이 있나 봐요. 네, 아니, 연꽃인가? 연꽃이잖아요. 연꽃이 이렇게. 그래서 연잎이구나. 예, 이게. 그래서 요걸 본떠서 만드는 게 아까 순회정이에요. 예. 창덕궁에 있는.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 이제 물레방아가 이렇게 돌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는 제가 다리가 아파서 못 갈 것 같은데요. 충신 이경리 묘갈이라고 있어요. 묘갈. 그리고 묘갈. 그리고 이제 충신 이경리의 만무덤 아까 말씀하신 되어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묘갈이 있는데 묘갈이라고 이 갈자는 뭐 묘표라고 그러죠. 무덤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근데 뭐 굳이 그 묘비를 쓰느냐 묘가를 쓰냐는 뭐 묘비는 묘가 이게 사각형일 때 딱 그리고 묘갈은 약간 둥글게 만들었을 때 가루를 많이 샀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약간 둥글게 됐네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선 충신 병조 좌랑. 네. 병조 좌랑이 병조하면 지금의 국방부고요. 좌랑 그러면 사무관급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이분이 이증의 아들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불과 29살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쉽게 좀 과거 합격해가지고 사무관으로 이제 앉아 있다가 인지를 일어나니까
굳이 자기가 그 자원해가지고. 자원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미 전사하셨구나. 예, 이미 부산에서 몰고 와서 상주 정도의 전투를 벌여졌는데 중과부적이었어요. 여기는 인원이 너무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말이 이분이 입고 갔던 옷을 물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재밌어서 한번 찍어봤어요. 그 고윤돌 쪽 가다 보면 고윤돌 한쪽으로 무덤을 모아놨는데 그 옆에 예. 옛날에 부여 감첩 들어왔을 때 뭐 김동석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이렇게 뭐 무슨 무전기 이런 걸 숨겨놨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무슨 예, 근데 이걸 이렇게 문화재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 아니 이게 없으면 모르는데 있으니까 약간 섬찟해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물론 뭐 군화 경찰서에서 뭐 저기 좀 뭐 필요하니까 그래서 바르게 살자고 그거는 이거 어울리진 않지만 이렇게 고인돌이 있는데 고인돌이 10기가 있어요. 10기, 10개. 열 곳이. 그러니까 여기서 10개가 나온 곳은 아니고요. 네. 주변에 흩어져 있는 것을 이게 모아놨죠, 한 곳에. 근데 이것은 참 잘했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언뜻 봐서는 조그만 고인돌은 그냥 일반 돌 바위 같아요. 고인돌인지 모르고 예. 그냥 지나칠 근데 수가 이거는 이제 있으니까. 한양대 박물관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다 고증이 됐어요. 예, 보증이 됐어요. 청동기 시대 거다라는 거 보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아놨는데 이렇게라도 해놓지 않으면 후대에 학생들이 고인돌을 볼 수가 이제 없죠. 네. 그리고 실제로 고인돌은 이제 그 이렇게 보관해놓고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다 뿔뿔이 아마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성료. 예, 이제 우리가 돌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속료인데 지금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뭐 바둑판 고인돌이 있고 이렇게 그 탁자형 고인돌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이게 북방식은 세웠고 남방식은 했는데 이게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많이 지금 희석됐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큰 돌을 그 청동기 그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걸 돌을 옮겼는지 뭐 나무 통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뭐 위에서 미끌고 뭐 올라가서 뭐 땅을 파서 세우고 뭐 이런 만들었다고 아이들은 요즘 많이 공부해서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심양공원에 이제 저 끝에 가면 있는데 그 심양시와 성남시가 이제 우호. 네. 2006년도.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쭉 정리하면 순회동 가옥, 연지, 향나무, 낙생역지 다 보셨죠. 3세 유사비는 이따가 마지막으로 볼 거고요. 꽃무르 축제는 지금은 아마 꽃무르 축제를 9월 20일에 했으니까 아마 지금쯤 어떻게 아마 조금 멀리 졌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다음에 돌마매 순회리에 대한 얘기, 이증사후, 분당호, 분수, 돌마각, 순회정, 순회정 조금 이따 갈 거고요. 그리고 광주의 인물을 보니까 차지철이가 고향이고요. 이완용이 생가가 원래 광주에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뭐 어딘지는 이제 뭐 없어졌는데 이제 여기는 가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언덕에 있어서 제가 발이 아파서 그거 가게 되면 제가 뭐 이렇게 새우라든가 이제 이렇게 그 성물들 있잖아요. 성물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심양공원은 뭐 그냥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세훈 노래비가 있는데 노래. 네. 나무야 나무야 네, 겨울나무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분의 노래비가 있어요. 겨울나무. 그래서 이 겨울나무 노래비하고 성남 시비가 있어요. 시비. 네. 성남 시 노래가 있거든요. 예, 있어요. 그게 남산에 그래서 요거하고 그게 어디냐면 거기에 있어요. 그 지금 아까 얘기했던 황새울 공원 그 이제 공원 입구. 아니 그 뒤에 있어요. 아주 뒤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알려줘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찾기가 힘들어요. 네. 여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요거 하나 보고 내려갈게요. 우리가 임금님이 사약을 내리잖아요. 네. 먹고 죽어라 죽을사. 넉사. 약을 4가지를 쓴대요. 넉사자. 세 번째 줄사자. 줄사. 예, 네 번째는 아주 사악하다. 사악한 놈이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사약. 어떤 걸 쓸까요? 사약. 여기서는 이게 즐거울 낙을 썼네, 제가. 네, 약을
일단 4번 아니고, 그 다음에 2번도 아니고, 1번, 3번 중에, 원래는 1번이 맞는데, 그래도 1번을 노골적으로 안 쓸 것 같아서 3번. 정답. 약간 은유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원을 개인이 차리면, 사립학교를 차리면 사액, 네, 그러니까 사액이라는 것은 임금님이 주는 거예요. 현판. 예, 액자를. 그래서 사액 현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약은 그냥 죽으라고 주는 약이 아니라 임금님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서 먹어야지 임금님이 내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줄사거든, 줄사. 그래서 이제 다 했고요. 이제 이거는 사람들 많으면은 경상도는 어떻게 해서 경상도가 되는 거예요? 뭐 경주와 상주다, 뭐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는 뭐예요? 경기는? 경기. 경기 뭘까요? 경성? 경기. 일단은 그때는 서울이 경기도에 속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은 서울경이고요. 서울. 서울을 주변으로 저기 기호? 몇백 리를 이렇게 경이라고 한대요. 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경과 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뭐 크게는 600리라고 네. 하더라고요. 600리면 몇 킬로인가요? 240km. 심리가 4km니까. 그러니까 경기도가 상당히 컸던 거죠. 그러니까 개성도 예전에 경기도였죠. 네, 그렇죠. 경기도죠. 개성을 해서 이렇게 지금에니까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게 다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한 600리 안에 있는. 우리가 양반 하잖아요. 네. 양반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양반. 이 양반. 문반, 무반. 예, 양반. 무반. 원래 무반인데 문반은 주로 동반이라고 그랬어요. 동반. 왜냐면 동쪽 길을 걸어요. 왜냐면 네. 동쪽하고 서쪽은 동은 해가 뜨는 곳이고 서는 해가 지는 곳이라 무가 항상 뒤에 있어요. 네. 그래서 문반이 이 성리학에서는 앞선다. 네. 그래서 당 후대 임금을 이을 세자가 자는 궁이 서구? 동궁이죠. 동궁. 왜냐면 동쪽에 이제 동궁이 뜨니까. 그래서 네. 경복궁을 가면 동쪽에 들어가는 문은 건춘문이라고 그래요. 건춘문. 건춘은 네. 뭐냐면 돔을 세우는 문이다. 네. 근데 그 서쪽에 있는 문은 영추문이다. 그래서 가을. 맞이한다, 가을을. 가을을 네. 맞이하. 그러니까 지는, 뜨는 새로운 계절. 지는. 이런. 그러면 광화문이 정문이죠. 광화문. 정문. 네. 그러면 경복궁의 북문은 뭐예요, 이름이? 북쪽의 문 가보셨나요? 숙정문이 그건가? 아니요, 북쪽문은 다른 거고. 우리 북한산에 이렇게 있는 산성을 거고. 쌀 때 이제 북쪽의 문이고요. 남대문 하듯이 동대문 하듯이 그럴 때 북쪽 문이고요. 그거는 경복궁 궁의 동해문. 아까 뭐 건춘문, 영추문, 네네네네. 광화문 있고 네. 또 뭔 문이 있을까요? 몰라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요. 하도 요즘에는 저도 지금 광화문. 경복궁 안 들어간 지가 저도 벌써 경복궁. 한 6, 7개월 됐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겨울을 뜻하는 무슨 문이 있는. 신무문이에요. 신무문. 신무. 신무. 신이 무슨 신자일까요? 귀신? 네, 귀신 신자에 맞아, 귀신이 북쪽이에요. 그 무의 무자예요. 무예. 그래서 광화문은 이름을 누가 만들었냐면 집현전에서 만들었어요. 집현전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성계가 한양을 고으로 삼고 경복궁을 지으면서 광화문은 문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남문 또는 오문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러다가 세종대왕이 아니 문이 정문이 없어서야 이름을 줘라. 그래가지고 집현전에서 광화문이라. 그럼 광화문이 무슨 뜻이냐?
임금님이 빚이 돼서 백성들을 교화시켜주세요. 그래서 광화문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이 예전에 조선 총독부가 있던 중앙청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있었던 곳이 다시 이제 부활시킨 거 아니에요? 복원시켜놨는데 두 번째 문이 문 이름이 흥내문이에요. 흥내문. 근데 흥내문인데 원래는 태조 이성기 때 질 때는 홍내문이었어요. 넓을 홍내문 했는데 왜 흥내문이 됐냐면 다시 복원 대원군이 고종 시기에 다시 경복궁을 중건할 때 청나라 황제 이름이 홍자가 들어가요. 아, 그럼 감히 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금도 과거나 자기 자식 때 이름을 못 써요. 그자는. 네, 홍자를. 그래서 그 임금님, 조선 임금님들이 거의 외자예요. 외자. 네. 왜냐하면 이름을 피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백성이. 그래서 되도록이면 두자 하면 너무 힘들어. 사람들이 과거에도 그 글자를 못 쓰니까 되도록이면 한자. 근데 두 글자 쓴 사람이 27 임금 중에 5사람권하게 안 돼요. 근데 그게 우리 5대 임금 단종이 홍위야. 홍위. 예. 그리고 대부분 다 외자예요. 뭐 우리가 그 정조가 이방원이도 저기 두자죠. 이방원 방원이잖아요. 방원이. 맞아. 근데 이성계는 이름을 바꿔요. 임금 이름으로는 단이에요. 단. 으뜸원 단 있잖아요. 우리가 네. 단배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첫날 1월 1일 그 단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저쪽에 한번 순회정 가서 구경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3세 보면서. 네. 그러면 예전에 영감이라는 호칭이 있고요. 네. 대감이라는 호칭이 있었잖아요. 네. 어느 게 더 높을까요? 영감, 대감. 영감이 높을 것 같은데. 대감? 대감이 높나? 대감이 더 높아요. 아, 대감.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법조인에 근무하면은 영감이라 불렀대요. 영감이라고 그리고 그랬죠. 지금도 간혹 변호사나 이런 판검사를 영감이라고 부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시 합격할 정도니까, 고시 합격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당시 정3품부터 종2품까지는 영감. 네. 종2품 이상을 대감이라고 했대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할아버지도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네. 왜 할아버지를 영감이라고 하게 됐을까요? 세종 때 굉장히 나이 든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80까지, 그 당시에 80이면 지금의 한 120살 이상 사는 거래요. 네, 굉장히 오래 산. 80을 사신 분들한테는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상을 뭘 내려주고. 상을 뭘 내려줘야 되는데, 이름을 내려주고. 관직의 이름만. 네. 영감. 그래서 오늘날 영감, 나이든 네. 산의 어른을 우리가 영감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해요. 우리 드라마 보면은 이런 경칠놈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경을 칠 일이 있나. 이게 범죄, 아니, 형벌의 하나 일종이래요. 아, 경치는 게? 네, 경치는 게. 그래서 원래 이제 목을 베는 게 대벽이라. 그리고 발꿈치를 자르는 걸 비행이다. 그리고 아이고. 코를 없앤 거를 의형이다. 그리고 죄인의 팔뚝에 문신을 하는 걸 경을 치다고 한대요. 아, 문신한다. 경을 칠놈. 그래서 뭐 이렇게 벌을 받거나 고통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이제 쓰다가 지금 이제 경을 치다라는 말을 이제 많이 없어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에는 그 역사가 담겨 있네요. 네네. 압권 같은 것도 과거급제에서 과거장의 풍경을 보면 과거 시험은 앞줄에 앉아 합격할 확률이 높대요. 그리고 시험지를 빨리 낸 사람들이 합격할 확률이 높대요. 그러다 보니까 앞줄을 차지하기 위해서 과거 시험 몇 달 전부터
그 노예들이 줄 서 머슴들이 있어요? 앉아가서 대기하고 짐씩 있어. 짐치고 한대요. 있어. 그래서 이제 앞건은 맨 위에 임금이 볼 수 있도록 맨 위에 있는 걸 앞건, 채권자 모든 앞건. 쓴 것을 누르고 있다. 네. 앞건, 얘가 1등이에요, 장은. 그래서 이제 앞건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답안지를 누른다. 답안지 네. 중에 최고다. 이런 뜻으로 이제 쓴다고 그러네요. 대책 없다 이런 말도 네. 과거 시험에서 우리가 그 과거 문제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써라가 대책이래요. 답안. 대책.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대책이라고 쓰긴 하긴 하죠. 그